(2025년 8월 14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678일째를 맞이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언론들은 가자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근과 질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안에서 빈 그릇을 들고 줄지어 서 있는 아이들의 처량하고 처절한 그런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곤 하죠. 이런 장면을 보면 누구도 가자지구의 그 가슴 아픈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당연히 이 모든 원인은 이스라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일까요? 최근 독일의 한 매체가 사실 이런 사진들이 조작되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영양실조로 보이는 아이들의 사진과 구호품을 구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 사진들이 사진 작가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것이죠. 최대한 불쌍하게, 그리고 최대한 자극적으로 찍어서 이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와 이런 이 화가 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선동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과 영상이 퍼져나가니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혐오 정서와 더 나아가서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가자지구 관련 뉴스가 전부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자지구와 관련된 또 다른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이유진 PD가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죠, 열흘 동안 휴가 갔다 왔어요. 네. 예. 어딜 갔다 오셨습니까? 평창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휴가가 있는 동안에 나 없는 이스라엘 투데이는 어떻게 되나 걱정이 안 됐습니까? 걱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휴가 가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뉴스는 계속 보고 있었죠? 네, 그럼. 그래요. 우리 이준 PD하고 계속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지금 가짜뉴스에 관한 얘기예요. 지난 8월 10일 날 이스라엘의 그 공격으로 그동안 가자지구에서 그 끔찍한 참상을 알렸던 기자 1명하고 취재진 4명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5명이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언론인을 향해서 취재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이 기자와 취재진들을 죽일 수 있느냐,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자, 그냥 기자가 아니라면서요? 네, 이 해당 기자는 알자지라 기자로 위장한 하마스 테러리스트 아나스 알샤리프였습니다. 이 아나스 알샤리프는 하마스 테러 조직 내 로켓 소대 수장이었고요. 이스라엘 민간인과 IDF에 대한 로켓 공격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자지라 측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스라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에 대한 이 하마스 군사 소속을 입증하는 첩보 정보와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수많은 문서를 공개했었습니다. 이 해당 문서에는 인사 명단, 그리고 테러 훈련 기록과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 테러리스트의 급여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문서는 알샤리프가 하마스 테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알샤리프가 하마스 고위 관리들과 찍은 사진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대 수장이어서 그런지 야히야 신와로와 매우 가까운 모습의 사진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전 하마스 인질이었던 슐로미 지브가 SNS에서 알샤리프를 가리켜서 나는 이 기자에게 인질로 잡혀갔었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다, 이렇게 게시한 글도 현재 여기저기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뉴스가 우리나라 모든 언론, 심지어 TV 방송 공중파까지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가자의 그 끔찍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던 기자와 이 취재진 4명, 모두 5명을 죽였다, 이 뉴스만 계속 나오고, 사실은 그 죽은 기자가 아니라 테러리스트였다라는 사실은 어느 언론사, 어느 방송국에서도 단 한마디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그 인도주의적
구단체죠. NGO 단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이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가 컸는데 이것만 보면은 또 역시 이스라엘 군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아주 비난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IDF가 표적 공습을 통해서 제거한 거는 하마스 무장 테러리스트 5명이었습니다. 근데 월드 센트럴 키친 WCK의 문양이 부착된 차량 근처에서 제거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차량은 데이르 알발라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고 IDF는 이 WCK 엠블럼이 부착된 차량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테러리스트들을 촬영한 항목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의도적으로 이 WCK 엠블럼을 차량에 부착을 하고 노란 조끼까지 착용해서 자신들이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의 코가트 담당자들이 WCK 측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 가자 지구에서 목격됐던 그 해당 차량은 WCK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IDF는 해당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그 지역에 이스라엘군의 위협을 또 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들을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독일까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거의 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캠페인이 일어나듯이 이런 상황에서 호주까지도 이 행렬에 동참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호주의 좌파 노동당 정부는 다음 달 9월에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는 두 국가 솔루션은 중동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가자 지구의 갈등과 고통 그리고 기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인류의 최선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테러리즘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요구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날 저질렀던 그 테러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참 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봐서는 지금 뭐 요즘 그 하마스나 이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 신나서 아주 미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난 토요일 하마스 고위 간부인 가지 하마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지 하마드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서방 국가들 중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자신들의 테러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그러면서 10월 7일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국제적 인정을 이끌어낸 날이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날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결코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포기를 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저 그들의 꿈일 뿐이다 이렇게 기고만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현 총리 말고 전 총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그 학대 학살 8시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4천여 명을 부상 입히고 1,200명을 학살하고 또 251명을 납치해갔던 그 끔찍한 일들이 아주 잘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전 총리가 칭찬을 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전 총리인 모하마드 슈타 예흐는 사우디 방송사 알 아라비아의 팟캐스트에서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이 대규모 학살 행위를 용감하고 전례 없는 작전이자 팔레스타인 저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이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전략적 오판이 있었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 PLO에 참여해서 평화든 전쟁이든 하나의 단일 지도체계 아래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인데요. 결국 이번에 모하마드 슈타예프는 하마스에게 이렇게 PLO에 가입해서 내부에서 정치적 플랫폼을 변화시킬 기회를 달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 그다음에 하마스 다 쓸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 지구에 대한 그 완전 재점령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재점령 계획이라는 것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자지구를? 이 재점령 계획은 단순 군사 행동은 아니고요. 5가지 원칙을 따르는 계획인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마스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인질이 아닌 생존자와 사망자 모두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인질의 송환.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자 지구의 비무장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자 지구 내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아닌 대체 민간 행정기구를 수립하는 것인데요. 이 5가지가 이번 가자 지구 점령 계획의 핵심 요건들입니다. 근데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밥 얻어먹은 적도 없는데 이 5가지는 아주 제가 쏙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대로 난 밀고 가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안팎으로 반대가 많다 그래요. 안팎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먼저 이스라엘 재무장관인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이번 네타냐후 총리 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고요. 이 스모트리치는 네타냐후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승리하는 전략이 아니라 단지 일부 인질 협상을 위한 압박에 불과한 방식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시켜야 한다라는 이 당초 공약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정부의 전복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 내에서 인질 가족들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전국적 노동 총파업까지 벌이면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는 이유는 가자시티 점령 작전이 이스라엘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인질 가족들은 군사 옵션이 아니라 인도적 해결과 협상, 그리고 휴전에 기반한 이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 영국 총리가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허커비죠. 마이크 허커비가 또 영국 총리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가자지구 재점령 계획에 대해서 영국 총리하고 미국 대사하고 지금 싸움이 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SNS를 통해서 이제 공방을 펼친 것인데요. 먼저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확대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자 공세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가자 인도적 위기는 이렇게 매일매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당장 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SNS를 통해 스타머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허커비는 이스라엘 인질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항복해서 식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이 독일 드레스덴을 폭격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영국이 나치에게 항복하고 식량을 투하한 적이 있냐? 당시 드레스덴에 투하했던 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폭탄이었지. 당신이 그때 총리였다면 영국은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스타머 총리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고 마이크 허커비가 이렇게 맹비난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그 몇 주 전에 이스라엘 투데이 이 프로그램에서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 끝난 이후에 아주 심각한 자연의 재앙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이 없어서 지금 아주 난리인 것 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전기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물이 보통 없는 게 아닌가 봐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네타냐후 총리는 너무 사람이 속이 좋은 거 왜 그걸 돕겠다고 나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 조건이 있군요? 네. 현재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란 국민이 자유를 얻었을 때라는 조건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국민과 그리고 이란 정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란 정권은 적대하지만 이란 국민은 잠재적 동반자로 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뭐 경제 문제나 전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란 정권 실패의 상징으로 삼아서 이란 국민의 불만을 좀 키우고, 그리고 이란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을 조성해서 궁극적으로 이란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란 국민이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때 이스라엘이 가진 이 첨단 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란 전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즉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란을 물 부족 상태에서 구해주겠다 이런 이스라엘의 말은 결론적으로 인도적 제안이자 정치적 압박인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경복궁하고 광화문 담벼락에다가 스프레이하고 매직으로 막 낙서를 해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범인을 잡았더니 공짜 영화 사이트를 막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또 광화문에는 매직으로 할아버지가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낙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통곡의 벽에다가 누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어요. 통곡의 벽 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이고,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 성전 벽이거든요. 여기다가 낙서를 했어요. 뭐라고 낙서를 했고 범인은 잡혔습니까? 네, 일단 범인은 27세 이스라엘 유대인 남성이었고요. 현장에서 체포돼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이제 상황은 종결이 됐습니다. 이 청년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히브리어로 There's a Holocaust in Gaza, 이제 가자 지구에 홀로코스트가 있다 이런 문구를 적었고 동일한 낙서를 예루살렘 대시나고그 유대교 회당에서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낙서를 한 이 통곡의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민족에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신성모독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상황인데요. 가자 전쟁의 홀로코스트와 비교한 이 메시지 내용까지도 더해져서 큰 충격을 준 상황입니다. 이 해당 낙서들은 즉각적으로 복원 작업에 들어갔고요. 현재는 원상복구된 상태라고 합니다. 저 벽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통곡의 벽이 아니에요. 통곡의 벽이 아니고 통곡의 벽은 일정 그 구간에 있는 그 공간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사진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통곡의 이 벽은 이거 말고 계단 내려가는 또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예, 여기 이 사진 보니까 통곡의 벽 오른쪽에 저기는 그 통곡의 벽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성전의 서쪽 부분, 서쪽 끝부분, 그쪽이네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2000년 전에 그 헤롯 왕 당시에 성전 성축, 축대 그 일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도 이 스프레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유적지 있잖아요. 이 오병이어 교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 교회 가가지고 스프레이로 무슨 예수는 얼어 죽을 그러면서 막 낙서한 적도 있고 불도 지르고 그래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낙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미국 LA에서도 또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웬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프랑스 파리하고 LA에서는 또 뭐라고 낙서를 한 겁니까?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유대계 미국인 커뮤니티인 IAC 본부 건물과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서 스와스티카 그리고 SS 등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들이 여기저기 낙서가 되어 있었고요. 그 밖에도 불태워라 이런 뭐 각종 반유대주의적인 문구들이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건물의 CCTV 영상에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이 돼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 프랑스 파리 이스라엘 항공사 엘랄 사무소 거기 낙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사무소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마구잡이로 흩뿌려 놨는데요. 출입문 옆쪽에는 LR 제노사이드 에어라인, LR은 대학살 항공사다라는 반이스라엘 낙서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사무소에는 아무도 없었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엘알 항공은 이번 사건을 이제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프랑스와 이스라엘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